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2200포인트를 돌파했죠. 종가 기준으로 0.84% 상승해서 220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0.37% 상승해서 781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종가 기준으로 2200포인트를 넘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지수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긍정적일 수 있었던 요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아슬아슬하게 넘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두 순매수세로 들어왔죠. 특히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순매수세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크게 들어왔죠. 물론 기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수가 더욱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거래 대금만 살펴본다면 단위가 100만원이거든요. 외국인은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약 12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안 하거든요.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기관의 수급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더욱 상승한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보합이 나왔던 7월 10일까지 포함한다면 4거래일 동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기간 조정 구간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관의 물량이 조금 받쳐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약 4거래일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반드시 기간 조정 구간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가 발표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가 발표될 때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4월 17일에도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큰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저도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의 불안이 거치면 거칠수록 삼성전자에는 수급이 몰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굉장히 호전적인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죠.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에서 백신 초기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전원에게 항체가 생겼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도 반영이 됐고 국내 증시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더나 측에서 진행한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규모를 상당히 늘리죠.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상실험에 들어간다, 이런 발표를 했고, 만약에 3상실험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면 내년부터는 약 5억에서 10억 분량의 백신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3상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고,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더욱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올렸지만 올린 전망치보다도 약 1조 원가량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애플에서 삼성에 보상금 1조를 지급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예측했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DSCC라는 디스플레이 전문 조사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통상적으로 거래기업에 일정 수준의 물량 구입을 약속하고 전용 라인을 운영해요. 다만 발주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판매량이 저조해서 삼성전자의 보상금으로 1조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2분기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많게는 1조 정도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전망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상금 명목으로 1조를 지급받는 것을 빼게 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는 더욱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 오늘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5G보다 50배 빠른 6G 2030년에 본격 상용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더욱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30년이란 말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삼성전자는 항상 미래에 투자한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0년, 20년, 30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할 때도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판 뉴딜 안에는 그린 뉴딜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좋아하시는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산업에 속하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린 뉴딜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정보를 취합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을 선별한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발표 시점에 맞춰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옥석 가리기는 비교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을 많이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 데이터 솔루션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서비서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시점을 앞두고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도 현 시점에 약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어제 오늘 조금씩 쉬어가거나 눌러주는 흐름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만큼은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저라면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며칠 추세를 한번 지켜보고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구간을 빌미로 한번 들어가 볼지 말지를 결정해 볼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지켜만 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 놈 될.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 이런 말인데 최근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갈 놈 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가는 놈은 계속 간다 이런 말인데 예전만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단기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많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조정은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갈놈 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카카오 네이버 종목을 보면 고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상승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2200포인트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정말 오를 수 있는 종목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200포인트를 넘었는데 오늘만 하루 반짝 넘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코스피 지수도 2200포인트 이상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